손자 결혼식장이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식장 안을 둘러보다가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는 작은 노인이었습니다. 꽃무늬 저고리, 낡은 고무신, 주름진 얼굴. 그 남자가 노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손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다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못 배웠다고, 시골 총구석 출신이라고, 창피하다고 구박받던 할머니가 지금 이 나라 최대 그룹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경상도 외곽 소도시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계단 난간이 삐걱거렸습니다. 김옥수는 그 건물 201호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75살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옥순이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가 나는 무릎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면 연골이 다 닳았다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수는 그 무릎을 끌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아들 상민이 출근하고 며느리 진이가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부엌에 남는 것은 식은 밥과 빈 냄비뿐이었습니다. 옥순의 몫은 없었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옥순은 찬밥에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먹었습니다. 가족들이 다 나가고 난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는 빈 그릇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다들 맛있게 먹었다는 흔적이었습니다. 옥순이 그 그릇들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생긴 것이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로션을 바를 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옥순이 새벽부터 끓인 미역국이 식탁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다 냄비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또 이거 끓이셨어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이가 냄비 뚜껑을 열었다가 탁 닫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애들 등교 전인데. 진이가 냄비를 들어 싱크대에 쏟아버렸습니다. 미역국이 배수구로 흘러내렸습니다. 옥순이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요리는 좀 하지 마세요. 냄새 배잖아요. 옥순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진이가 냉장고를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맨날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그 말이 옥순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옥순은 행주를 집어들고 싱크대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벽에 튄 미역국 흔적을 닦았습니다. 배수구 주변을 닦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진이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옥순이 거실로 나오려다 멈췄습니다. 진이가 친구들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시골 출신이라 좀 그래.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친구들이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시키면 되잖아. 진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거라도 해주니까 내가 참는 거지. 배운 게 없으니까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잖아. 옥순이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울다가 들키면 또 부산스럽다고 할 테니까요. 옥순이 방 안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 무엇을 했나 생각했습니다. 밭을 일궜습니다. 장터에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아들을 키웠습니다. 밥을 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순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 눈빛을 읽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경로당 봄 나들이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옥순이 아침부터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오랜만에 꽃무늬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경로당 친구들과 1년에 한 번 가는 나들이였습니다. 작년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 전해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꼭 가고 싶었습니다. 현관으로 나오는데 진이가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오늘 못 가세요. 옥순이 멈췄습니다. 왜요? 진이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 제 친정 식구들 와요. 점심 준비해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면 누가 해요? 옥순이 잠깐 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거는 내가 미리 해놓고 가면 안 될까요? 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미리 해놓으면 다 식잖아요. 어머니는 왜 이렇게 본인 생각만 해요? 옥순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를 내려다봤습니다. 오늘을 위해 일주일 전부터 꺼내놓은 블라우스였습니다. 다림질도 해뒀습니다. 옥순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치마를 묶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한테 못 간다고만 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옥순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갈비탕 재료를 꺼냈습니다. 냄비에 물을 채웠습니다. 진이의 친정 식구들이 왔습니다. 5명이었습니다. 옥순이 끓인 갈비탕을 먹으면서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끓였어요. 옥순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국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냥 서 있었습니다. 가스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옥순이 다시 국자를 들었습니다. 찌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옥순의 생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아무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혼자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침에 혼자 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가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닦았습니다. 다시 났습니다. 다시 닦았습니다. 저녁에 상민이 돌아왔습니다. 옥순이 기다렸습니다. 혹시 기억할까 싶었습니다. 상민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 뭐야? 옥순이 대답했습니다. 미역국이라고. 상민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또 미역국이야? 맨날 미역국. 옥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민이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이한테 다른 거 시켜달라고 해야겠네. 옥순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앞에 서서 불을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생일이라는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서 뭐 하겠냐 싶었습니다. 그날 밤 옥순이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오래전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상민이 어릴 때였습니다. 옥순이 어린 상민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옥순이 사진 속 어린 상민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그때 상민이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는지 생각났습니다. 유치원 때 옥순이 잠깐 자리를 비우면 울던 아이였습니다. 엄마 손을 꼭 잡고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생일도 모르는 어른이 됐습니다. 그때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이었는데 옥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어느 저녁 상민이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옥순을 보더니 리모컨을 틀었습니다. 어머니가 보던 채널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이런 것만 봐. 뉴스 좀 보면 안 돼? 옥순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민이 채널을 돌리다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엄마 좀 이따가 방에 들어가 있어. 오늘 거래처 사람 집에 오거든. 옆에 있으면 불편해하더라고.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창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한 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거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민이 거래처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이가 음식을 내오며 상냥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옥순이 끓여놓은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옥순은 방 안에서 혼자 저녁을 굶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갔다가 불편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생일마다 미역국을 끓여줬습니다. 생일 아침에 눈을 뜨면 미역국 냄새가 났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지금은 옥순이 직접 끓입니다. 혼자 먹습니다. 손자 결혼식 이야기가 나온 것은 2달 전이었습니다. 상민의 아들 현준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진이가 들뜬 목소리로 예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유명한 호텔 예식장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들떴습니다. 저녁마다 결혼식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옥순은 그 대화에 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저녁 진이가 옥순을 불렀습니다. 진이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결혼식 때요.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친구분들은 따로 모시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안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옥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복은 수수한 걸로 입으세요. 너무 튀면 좀 그러니까. 옥순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 그리고 하객들한테 먼저 말 거시면 안 돼요. 어머니 말투가 좀 그러니까 신경 쓰여서요. 옥순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자리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방으로 돌아온 옥순이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카락, 굽은 허리. 오랫동안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말투가 그러니까. 말투. 평생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게 잘못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옥순의 자리는 식장 가장 구석이었습니다. 하객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옥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꽃무늬 저고리를 입고 낡은 고무신을 신고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옥순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손자 친구 민재였습니다. 민재가 옥순을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건강하시죠? 옥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민재야. 너도 왔구나. 민재가 옥순의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공손하게 잡았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분을 대하는 것처럼요. 할머니 자리가 여기세요? 제가 좋은 자리로 모실게요.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여기도 잘 보여. 민재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다시 숙이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 애는 왜 저러지? 상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상민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원래 좀 이상한 애야. 별 신경 쓰지 마. 두 사람은 금방 잊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손자가 예쁜 신부와 입장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옥순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현준이가 저렇게 컸구나. 어릴 때 무릎에 앉혀 재우던 아이였습니다. 자면서 옥순의 손을 꼭 잡고 자던 아이였습니다. 그 손이 지금은 신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장 뒤쪽이 갑자기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식장 앞쪽까지 퍼져왔습니다. 하객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출입구 쪽이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6명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걸음걸이에서 범상치 않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그 남자가 들어서자 진이가 상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저분 누구야? 상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태준 회장이잖아. 진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그룹 태강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재계 서열 1위, 자산이 수십조에 달하는 남자였습니다. TV에서만 보던 얼굴이었습니다. 신문 일면에 항상 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 작은 결혼식장에 나타났습니다. 상민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저분이 현준이 쪽 손님인가? 진이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상민이 강태준에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강태준이 식장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식장 구석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강태준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가로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길을 비켰습니다. 강태준이 향하는 곳이 보이자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구석 자리였습니다. 꽃무늬 저고리를 입은 작은 노인이 앉아있는 자리였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기는 시어머니 자리인데 상민도 굳었습니다. 강태준이 옥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강태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가 낡은 고무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나 회장 아닌데. 젊은 양반 사람 잘못 보셨어요. 강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습니다. 30년 전 경주 장터에서 저를 살려주신 분이 맞으십니다. 옥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경주 장터, 30년 전. 그 말이 기억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상민이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조금 전 시어머니한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말투가 그러니까 하객들한테 먼저 말 걸지 마세요. 수수한 한복 입으세요. 구석 자리에 앉혀놨습니다. 그 할머니 앞에 이 나라 최고 권력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손자 현준이 신부의 손을 놓고 멍하니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1993년 봄이었습니다. 경주 외곽 장터에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슬비였습니다. 금방 그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전이 지나도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터 바닥이 질척거렸습니다. 천막 없이 자리를 펼쳐놓은 상인들이 하나씩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옥순도 자리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나물 광주리를 싸는데 옆자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9살쯤 돼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과일 상자 3개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사과, 배, 감귤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 때문이었습니다. 과일이 빗물에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청년이 비닐을 꺼내 과일 위에 덮으려 했습니다. 비닐이 작았습니다. 감귤 상자는 덮이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비닐을 잡아당겼습니다. 찢어졌습니다. 청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비가 청년의 어깨 위로 내렸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다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자신의 짐 싸던 손을 멈췄습니다.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비에 젖은 어깨, 구겨진 옷, 낡은 운동화, 그리고 그 어깨가 들썩이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한 사람의 어깨가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잠깐 힘든 것뿐인 사람의 어깨였습니다. 옥순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청년에게 다가갔습니다. 총각, 이 과일 내가 다 살게. 청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뺨을 타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네, 다 살 테니까 얼마야? 청년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아, 아닙니다. 감사한데요. 괜찮습니다. 옥순이 지갑을 꺼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비에 다 젖었잖아. 얼마냐고. 청년이 머뭇거리다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옥순이 지갑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옥순이 돈을 건넸습니다. 청년이 과일 상자를 챙기려 했습니다.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과일은 됐어. 무거워서 못 들고 가. 청년이 멈칫했습니다. 그럼 왜 사시는 거예요? 옥순이 청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냥. 그리고 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접혀있는 봉투였습니다. 한 달 동안 나무를 팔아 모은 돈이었습니다.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비상금이었습니다. 새 냉장고를 사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50만 원이었습니다. 옥순이 그 봉투를 청년에게 내밀었습니다. 청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뭡니까? 받아. 아닙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청년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옥순이 청년의 손을 잡고 봉투를 쥐어주었습니다.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총각 눈빛이 포기한 눈빛이 아니거든. 잠깐 힘든 것뿐이야. 그런 사람한테는 도움이 닿아야 해. 청년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갚긴 뭘 갚아? 나중에 잘 되면 다른 사람 도와줘. 그게 갚는 거야.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장터 바닥이 더 질척거렸습니다. 옥순이 자신의 짐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물 광주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물은 한 단도 팔지 못했습니다. 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청년이 옥순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사세요? 성함이라도. 옥순이 돌아보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됐어. 몰라도 돼. 빗속으로 걸어가는 옥순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청년이 그 자리에 서서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봉투가 빗물에 젖었습니다.
청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옥순이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강태준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준이 경호원에게 손짓했습니다. 경호원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강태준을 향했습니다. 30년 전 이분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강태준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받은 50만 원이 오늘의 태강그룹이 됐습니다. 식장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웅성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상민의 눈이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진이가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골 총구석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창피하다고 식장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 나라 최대 그룹을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말을 마치자 식장 안에서 박수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옥순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그 50만 원이 이렇게 됐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청년이 이렇게 됐구나.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생일날 아무도 몰라주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미역국을 싱크대에 버리던 며느리가 떠올랐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배운 게 없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으라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경로당 못 가던 날 혼자 앞치마 묶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50만 원이 수십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손자 결혼식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또 흘렀습니다. 또 닦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식장 안에서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하객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옥수는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와 옥순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 한마디였습니다. 그 한마디에 옥순이 터졌습니다. 30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태준이 옥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식장 안의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구석 자리에 작은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꽃무늬 저고리를 입고 낡은 고무신을 신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노인을. 상민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다리가 풀렸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진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오래 혼자 버텨왔는지를. 강태준이 식장 한가운데서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태강그룹에서 이 지역에 복지문화센터를 짓겠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운영을 맡아주실 분이 계십니다. 강태준이 옥순을 바라봤습니다. 김옥순 회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배운 것도 없는데. 강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운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람 눈빛을 읽는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 했던 말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부끄러운 말이 됐습니다. 상민이 강태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 어머니를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강태준이 상민을 바라봤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하시죠. 상민이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이도 나란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자 현준도 신부의 손을 잡고 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요. 옥순이 무릎 꿇은 아들과 며느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고개를 숙인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상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을 끌어올려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결혼식 날이잖아. 울면 안 되지. 상민이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일어났습니다. 진이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옥순이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상민의 회사에 태강그룹 명의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협력업체 재심사 통보였습니다. 상민 회사는 태강그룹 납품업체였습니다. 매출의 절반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상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태준의 비서가 조용히 알아서 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무릎 꿇은 분의 아들 회사에서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다는 것을 비서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그 공문을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옥순이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옥순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민이 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공문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했습니다. 엄마 생신이 언제야? 옥순이 잠깐 멈췄습니다. 다음 달 10일이야. 그날 우리 외식하자. 엄마 먹고 싶은 거 먹자. 옥순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민이 방을 나갔습니다. 옥순이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변하는구나. 옥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이 옥순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단둘이 좁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옥순이 직접 끓인 보리차였습니다. 강태준이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옥순이 웃었습니다. 보리차가 다 거기서 거기지. 두 사람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30년치 이자입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옥순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거 필요 없어.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시면 쓰고 싶은 곳에 쓰십시오. 어르신들 위한 곳이든 손자 손녀들 위한 곳이든. 옥순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경주 장터에 써줘. 거기 아직도 나물 파는 할머니들 있거든. 비 오면 천막도 없어서 다 맞아. 거기 비 안 맞게 해줘. 강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보리차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강태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후회하신 적 없으십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그 돈을 주신 거. 옥순이 찻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한 번도 없어. 그 청년 눈빛이 포기한 눈빛이 아니었거든. 그런 사람한테 도움이 닿아야 해. 그게 다야. 강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옥순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 회장 아니라니까. 그냥 할머니야.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옥순도 웃었습니다. 강태준이 돌아가고 옥순이 혼자 창가에 앉았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텔레비전, 벽에 걸린 달력.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것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상민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옥순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있었더라면 뭐라고 했을까? 50만 원 줬다고 야단쳤을까? 옥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했을 거였습니다. 그래서 부부였습니다. 옥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영감, 그 50만 원 잘 쓴 거 맞지?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옥순이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50만 원이 수십조가 됐습니다. 하지만 옥순은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전비를 맞으며 나무를 팔던 장터 할머니들을 위해 썼습니다. 그것이 옥순이었습니다. 배운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시골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 조용히 그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도 따뜻한 눈빛을 잃지 않는 사람.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곁에도 아니면 거울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